안녕하세요. NCC 김태진입니다. 2024 아론 SI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SI 프로덕트가 있고요. HF 3D 레이아웃, SIV, 서킷, 그 다음에 Q3D 익스트레이터의 2024 아론 업데이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0가지에 가까운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장표도 40페이지나 돼서 상당한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아닌 한글로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 기능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 엔지니어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 그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HF3D 레이아웃의 2024 아론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IC 모드라는 기능이 베타에서 오피셜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IC 모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유저분들한테 많았습니다. 예, 말 그대로 IC 관련 개발자들, 다이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인터포저, RDL 같은 걸 분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보통의 HFS 3D 레이아웃은 ODB 플러스 파일이나 IPC 파일 같은 PC 파일을 갖고 이제 도면을 가져와서 해석을 시작하는데, IC 모드는 GDS 파일을 가져와서 시작합니다. 왜냐면 IC는 모두 다 GDS라는 포맷으로 레이아웃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버가 다릅니다. 그냥 HF3D 레이아웃은 HFS랑 SIV의 자잘한 솔버 10몇 가지 쓸 수 있는데, IC 모드에서는 HFS, Q3D, 랩터. 이 중에서 Q3D랑 랩터는 IC 모드의 뉴 솔버로 들어온 건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 설명드리면, 이 IC 모드 누구나 쓸 수 있냐? 그건 아니고 IC 모드를 쓸 수 있는 IC 피처가 따로 있습니다. ADD IC 피처. 예, 기존의 HF3D 레이아웃에서 IC 모드를 쓸 수는 없고요. IC 회사들, 예, 대형 반도체 회사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IC 모드 기반 해석할 때는 IC 피처라는 거를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IC 피처에는 Q3D 솔버가 추가되었고요. 그 GDS 기반의 Q3D 해석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3D 모델에서 복잡한 GDS 파일을 올려서 해석하려면 굉장히 GUI 버겁거든요. 근데 3D 레이아웃에서 가볍게 휙휙 0. 몇 초 만에 휙휙 회전된 로테이트 되는 복잡한 도면도 로테이트 되는 GUI에서 Q3D를 푼다면 아무래도 훨씬 간편해지겠죠. 그게 2024 아론 IC 모드부터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판매된 랩터 X라는 툴이 IC 모드의 기본 솔버로 장착됩니다. 랩터 X는 또 뭡니까 하시라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인수한 MON 기반의 EM 솔버고요. 쉽게 생각해서 S5는 빠른데 결과 정확도 아쉽고, HF는 정확한데 속도가 느릴 때 딱 중간에 쓰기 좋은 솔버입니다. 요것이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HFS의 1.5배, 2배,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속도 개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3D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랩텍스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기반의 핀 그룹이라든지 뭐 GDS 핸들링 기능이 좀 개선됐다는 자잘한 개선 사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IC 모드에 신기능이 하나 추가된 게 테크놀로지 파일을 인크립션하는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 IC 개발자분들 아시겠지만 IC엔 스택업 정보가 테크 파일이라는 데 들어있습니다. 보통의 팹의 PDK에서 배포를 하는데, 그게 기밀 정보입니다. 사실은. 예, 뭐 사실 이거 까보면 두께랑 도체랑 뭐 도전체 있고 뭐 이런 건데, PCB F알파랑 카파를 주는 PCB와 달리 반도체는 재질과 두께, 그거런 모든 정보들이 기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GDS 기반의 IC 모드에서 설계하는 또 분석했던 ADD 파일을 누군가를 전달해야 될 때, 디자인은 본인이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테크 파일이 전달되면 안 되는 리갈 이슈가 있습니다. 예, 보여주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일단 전달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분들께서도 저희한테 좀 분석을 원하라고 보낼 때 테크 파일 때문에 못 보내시거든요. 디자인이야 뭐 상관없는데 오픈돼도 테크 파일은 공정에서 받은 리갈리 제3자 전달하면 안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정 정보를 가릴 수가 있고, 가리게 되면 모두가 똑같은 두께, 뭐 재질 정보도 가려지죠. 실제로는 정확히 두께가 들어있지만 화면상으로는 인크리션 돼서 다 똑같은 두께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IC 회사나 IC 관련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기능이구나 하고 대부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의 PCB는 굳이 적층을 이렇게까지 암호화 안 하죠.
그 다음에 IC 모드가 아닌 HF3D 레이아웃 자체의 개선으로는 뭐 좌표계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든지 뭐 Allow Arc Modification 같은 기능이 스냅에 들어간다든지 뭐 원격 접속을 할 때 UI가 좀 불안정했던 개선됐다든지 뭐 호리젠탈 코엑스, 버티칼에는 호리젠탈 코엑스 웨이브 포트가 생겼다든지 하는 자잘한 기능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의미 있는 기능 중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 이제 두 개의 예제 파일이 추가됐다는 건데요. 예제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ADT 파일에서 오픈 이그램플 하면은 ADT 설치할 때 깔린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렉서블 마이크로스트립, 즉 멀티존 형태의 플렉서블 PCB 예제랑 인터포저 예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 기반에서 레이아웃 컴포넌트 인핸스먼트에 멀티존 플렉스 서포트, 요건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컴포넌트를 붙일 때 좌표 스냅핑이 잘 안 돼서 귀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스냅 펑션이 좀 강화됐다는 건데요. 여기 멀티존인데 벤트 플랫 서포트를 좀 자세히 보면요. HFS 3D에 작년쯤이죠. 레이아웃 컴포넌트 임포트 기능이라는 나름 획기적인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획기적이냐면 어, 기존에 HFS 쓰시던 분들은 PCB를 올렸을 때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로딩도 오래 걸리고 포트 하나 받기도 힘들고 로테이트 할 때 너무 버벅거리고 오래 걸려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3D 레이아웃에서는 SI보다 더 가벼운 UI라서 아무리 복잡한 PCB도 실시간으로 마구마구 회전시켜서 보고 작업할 수 있는 즉 GUI가 가벼웠어요. 다만 3D 레이아웃은 기구나 이런 걸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HF3D가 익숙해서라도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HF, MCAD 3D, 기존의 HF, 즉 40년, 50년째 쓰고 있던 HF UI에서 PCB만 좀 가볍게 돌리면 안 되겠냐? 가볍게 만들면 안 되겠냐라는 니즈를 정확하게 타겟팅한 게 레이아웃 컴포넌트 기능입니다. 즉 3D 레이아웃에서 가볍게 FPCB를 ODF로 가져온 다음에 이 형태 그대로 MCAD 3D에 가져와서 우리가 익숙한 HF 3D 솔버로 기구랑 뭐 커넥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4 아론에 추가된 게 바로 밴디드된 FPCB를 밴딩된 상태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도 한국에서 많이 요청이 됐던 게 예를 들면 45도 각도로 밴딩을 해놓고 그걸 임포트 해보면은 표준체로 들어왔습니다. 즉 밴딩된 상태를 풀 3D로 익스포트하는 게 안 됐는데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다만 방향이 반대가 된 거예요. 얘를 익스포트하는 게 아니라 HF MK3D에서 밴딩되어 있는 HF3D 에어 모델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고 펴져 있는 다른 형태의 PCB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3D 레이아웃 GUI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휙휙 돕니다. 즉 드디어 복잡한 PCB, 특히 밴딩된 PCB까지 포함해서 MKD3D 기존의 전통적인 HFS 3D 모델에서 가볍게 3D 모델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나름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되게 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D 레이아웃 리드 플렉스 메시, 즉 밴디드 된 FPCB의 메시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 분산 처리를 빠르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F3D 레이아웃에도 SIV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SIV로 자체 UI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HF로 3D 레이아웃 넘어올 때 이게 좀 화면이 안 예뻐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 파워풀하기 때문에 HF 3D 레이아웃 들어오면 SIV, SID 솔버에 DCI 솔버를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굳이 SIV를 안 가고 HF3 대에서 어떤 경우는 3D로 어떤 경우는 SIV를 풀 수 있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게 3D 레이아웃의 기능이 다 추가됐었는데 이번에 니어필드 기능, 즉 SIV의 니어필드 기능도 HF3D 레이아웃에 추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HF보다 훨씬 빠르죠. 예.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러프하게 니어필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HF 시뮬을 돌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SIV 오리지널 GUI에 있던 SIV 니어필드 시뮬레이션이 3D 레이아웃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베타긴 하지만 그런 업데이트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게 3D 레이아웃에서 뭐 당연히 리드 플렉스는 HF 3D로 풀어야지 SIV로 못 푸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SIV로 풀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기능이 생겼습니다. 다만 플랫 상태, 휜 거는 3D이기 때문에 못 풀고 자, 요건 이제 제가 직접 검증해 봤는데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다섯 개의 적층 구간을 가진 FPCB고요. 플랫 상태를 풀면은 어, 가장 티가 나는 게 HFS로 15분 걸리는 디자인인데요. SI보다 딱 3초 만에 끝납니다. 말도 안 되게 빠르죠. 근데 결과를 보면 S1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S1은 공진이 하나인 건 맞는데 뭐 거의 400mm 가까이 픽사리가 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야, 이거 공진을 보면 S5 솔브를 푼 거는 뭐 맞다고 하긴 좀 그렇네. 대신에 뭐 공진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 그럴듯하게 얘가 찾아내는구나. 그리고 S2는 거의 비슷하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HFS로 돌리게 되면 S5를 가볍게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 훨씬 빠르니까. 제가 현재 돌리고 있던 고객사의 7시간짜리 돌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구간이 20 몇 개나 되는 FPCB를 S5 돌렸더니 50초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효율로 러프하게 담배 한 대도 피기 어려운 시간 내에 S 파라미터의 경향성을 거의 90% 이상 유사하게 찾아낸다는 거죠. 즉, 3D로 HF3도 돌리기 전에 러프하게 상황 분석을 하기에는 S5 솔버를 돌리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요 기능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S5에 리전 기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S5에 뭐냐? SIV 2.5D 솔버라 HF보다 100배 이상 빠른데 어떤 구간은 3D로 풀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겠다 싶은 분, 특히 뭐 번치 비하라든지 뭐 치즈홀 비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구간들이 그런데요. 그런 구간은 SIV에서 이렇게 빨간 영역만큼은 HF에서 풀어라라는 리전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리지널 SIV에 있었던 건데 HF의 3D 레이아웃에도 그게 가능하도록 들어왔다. 베타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SIV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예. DCIR의 포스트 프레임 속도가 개선됐다.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DCIR은 엄청 빨리 해석되고 플롯도 바로 되던데. 예, 그건 간단한 PCB가 그렇고요. 거대하고 복잡한 PCB들은 그 DCI의 그 커런트 플로 띄우는 데만 한 10분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오래 걸리는까지 못 봤는데 1, 2분 걸리는 경우 있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답답하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속도 개선에 있어서 10배 정도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난 빨리 떠서 상관없다 하시는 분 상관없지만 살다 보면 크고 복잡한 걸 해석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용할 만한 업데이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PI 어드브에 두 가지 자잘한 기능 개선이 있었는데 예전에 싱글 VRM만 됐는데 멀티플 VRM 최근에 LDO나 PMIC 여러 개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이제 멀티플 VRM으로 이제 개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세세한 리포트를 HTM 리포트, 예를 들면 DCI 리포트처럼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이 PI 어드밴의 기능 자체가 한국에서 제한된 기능이고 한국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능이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코딩을 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약간 한국의 툴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S5 아이스팩 컨덕트 온라인 해석 기능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 분포를 볼 때 이 컴포넌트를 제외하고 도체만으로 빨리 보고 싶은 경우가 있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한 5분 걸리던 어떤 컨벡션 해석을 이제 컨덕션 컴포넌트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55초 정도. 그러니까 컨벡션이란 건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약간 열 해석 용어거든요. 네. 컴포넌트를 포함한 컨덕션만 빠르게 보고 싶을 때, 즉 컨벡션은 결국 대류라든지 열이라든지 그런 열의 흐름까지 보는 건데 일단은 솔리드한 상태만 보겠다 하면 이제 5배 정도 빠르게 열이 많이 나지 않을 때 이 결과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이 빠르게 컨덕션 상태, 뭐 대류까지 안 보고 보겠다 하는 분들 위한 기능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잘하게는 디피처링,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기능들을 무시하면서 풀 때 그런 것들이 화면상에 어느 정도 무시가 되는지 표시가 되는 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SIV NG 배치 모드로 풀 때 그냥 SIV 파일 인풋을 하지 말고 SIG 즉 어치브 파일을 인풋을 하고 어치브 파일 익스포트하는 기능을 있으면 좋겠다라는 유저분들이 있어서 이제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PSI를 솔버를 아직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ACDC 블렌딩 메소드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커저리티와 어떤 블렌딩의 펑션의 순서를 바꾸고 기능을 개선해서 개선했다. 해서 PSI 솔버 쓰시는 분들한테 의미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IV DCIR 솔버에서 프리퀀시 디펜던트 커런트와 레지스턴트 쓸 수 있게 기능이 개선됐다.
걸 이제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PA 솔버, SRV에 있는 RLGC 익스트랙션 솔버 CPA에서는 정확도가 개선되고 특히 이런 배럴 모델링이 문제가 있을 때 기능적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뭔가 어떤 특정 디자인에 디펙이 있어서 요거 기능을 개선하고 속도를 개선했다. 이게 좀 의미가 큽니다. 보시다시피 2.5배 그리고 메모리도 조금 더 세이브한 형태로 속도가 개선되고 이건 뭐 케바케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2배 가까운 속도 향상이기 때문에 CPA 솔버를 자주 쓰시는 분이라면 24 R1으로 꼭 업데이트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킷 업데이트입니다. 가장 크게 미피 C 파이 트랜스미터 해석이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 안 된 게 아니고 미피 규격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규격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해석 과정이 좀 복잡한데 미피 기능이 없어서 저희 한국팀에서 만든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해석들 하고 계셨는데 저희 한국팀이 본사랑 이제 미팅을 많이 해서 이 기능을 구현해 달라고 엄청 푸시를 했고요. 드디어 이제 이 기능이 한국팀의 주도로 미피 C 파이 기능이 서킷 컴포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피 해석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AMA의 이제 리저브드 파라미터로 RX 유저 클락 인풋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DDR 해석 최신 이퀄라이저 들어간 DDR AMA 해석하시는 분이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요지를 설명드리자면 AMA는 이제 고속 IBS를 위한 어떤 이퀄라이저 모델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계속 생기고 추가되고 있어요. 좀 살아있는 스펙이라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본사를 푸시하고 이런 걸 넣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 왜냐? DDR의 종족이 어디면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고 제일 먼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많이 지금 본사를 많이 푸시하고 있고요. 그런 건 저희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툴에 빨리빨리 구현해라. 미리미리 구현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아주 완벽하지 않지만 중요한 키 파라미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가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시스퍼 25, 시스퍼 25뿐만 아니라 16 여러 가지 규격 서포트가 생겼는데요. 이제 EMC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스퍼 규격에 익숙하실 텐데 요것들을 이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도 예전에 EMC 측정할 때 이놈의 밴드위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특히 스펙트럼 원활하게 측정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밴드위스를 어떻게 설명에 따라 파형 자체가 틀려요. 레벨도 틀리고 모양도 틀려요. 그거는 밴드위스 단위로 쪼개서 얘가 적분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장비 특성상 그런데요. 시뮬레이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RBW 레졸루션 밴드위스에 대한 거를 스탠다드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요거대로 이제 분석하기 편하게 시스퍼 규격이 들어간 EMI 리시버 기능이 생겼다. 그래서 EMC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영하실 만한 기능이고 EMC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디바이스 모델링 툴이 추가되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 사실 좀 당황했던 게 이제 와서 생뚱하게 이걸 왜 갑자기 넣었지라는 생각을 약간 했는데 왜냐면 예전에 저희 이게 스카우트라는 툴이 있었어요. 디바이스 모델링 툴이 한 10여 년 전에 세련레이드 때. 근데 쓰시는 분이 없기도 하고 쓸 일도 없어 보여서 없어졌다가 이제 갑자기 다시 생기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 뭐 이런 기능도 아마 넣은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설명을 드리자면 굳이 궁금하신 분들 설명은 디바이스 모델링 툴이고요. 디바이스 모델링 툴이 뭐냐면은 IV 커브, 측정된 IV 커브가 회로적으로 구현되는 등가이로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노가다를 대신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어떤 파형의 IV 커브라에서는 뭐 이 TR이 어떠한 형태의 등가이로 모델을 가져야 돼. 예를 들면 비심3 형태의 등가이로 모델을 가져야 되면 이 비심3 모델의 각 C값, R값, 뭐 트랜스 컨덕턴스 값들 같은 것들을 IV 커브에 피팅을 하는 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진짜 제가 해본 중에서는 가장 노가다가 심한 툴인데 어떤 툴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예, 최근에 뭐 AI로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어떤 디바이스 모델링 툴이 한 10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이제 새로 다시 추가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킷에서 이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터미네이션 서킷 터미 즉
S 파라미터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100단자짜리 100포트짜리 S 파라미터 가져와서 딸랑 두 개만 쓰면 나머지 98개는 오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픈 상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트레이스가 오픈되어 있다는 상태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임피던스로 터미네이션 돼요. 그래서 그라운드나 50온 터미네이션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터미네이션 할 때, 어, 98개를 100개 중에 두 개만 쓴다면 한꺼번에 터미네이션 하는 기능이 add unconnected pin all page connector interface for ground였는데 가끔 뭐 40옴이라든지 50옴 좀 특이한 터미네이션을 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식하게 98개 다 달아야 됐거든요. 근데 커스텀 터미네이션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약간 새로운 형태의 터미네이션을 달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했던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 TDR을 볼 때는 보통은 아시겠지만 회로를 짜서 돌립니다. 서킷에서. 회로 짜는 건 간단하거든요. 카피 페이스트해서 돌리면 되는데 HF에서는 회로 안 짜고 에스파라토에 있으면 자동으로 TDR을 계산해주는 파형을 계산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킷 쪽에서 굳이 내가 회로를 짤 필요가 있나?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간단하지만. 그래서 HFS처럼 S 파라미터만 있으면 S 파라미터로 바로 TDR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능이 서킷에서 생겼습니다. 예, 서킷 입장에서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서킷 짜면 될 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겠지만 어차피 단순 작업을 할 바에야 이렇게 자동으로 TDR 회로를 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리고 트랜지션 디아고널 툴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끔 트랜지션 돌리다 보면 스텝 페일리어가 날 때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워커라운드가 있습니다만 에러 메시지가 너무 심플하고 철학적이라 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은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그거를 시뮬레이션 페일리어를 좀 딥하게 진단해준 툴이 추가됐습니다. 사실 저도 디버깅 할 때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제 개발자 쪽에서 어떤 것 때문에 에러가 났는지를 디테일하게 해주는 툴이 추가됐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 넥심에서 이제 스파이스 익스포트를 할 때 포트 이름이 조금 이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것들이 좀 Q3 맥스웰 스타일로 좀 이쁘게 네이밍을 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Q3D 업데이트인데요. 예, 좀 Q3 업데이트는 대체로 좀 심플합니다. 먼저 베타로 있던 메모리 분산 해석 기능이 어, 공식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말 그대로 메모리 분산이라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 같은 경우는 단순 반복적인 구조가 수만 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분산 처리가 쉬운데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속도를 두 배, 세 배, 다섯 배씩 계산하기 위한 기능이고 일반적인 PCB나 반도체 스트럭처에서는 속도 양상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가 격자 형태로 있는 구조의 RLC 뽑을 때 상당히 유용하고요. 대신에 MLFMM이라는 솔버가 베타로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들어왔는데 얘 이제 솔버 이름이고요. ACA 솔버가 디폴트였는데 MLFMM 솔버를 쓰면은 4배 정도 메모리 절약하고 속도는 두세 배 정도 빨라집니다. 예, 이게 일종의 이터레이티브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기존의 ACA 말고 MLFM을 쓰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려 일주일 걸리고 이런 해석을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ACA가 더 정확도가 더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걸리지 않는 MLFM까지 가지는 않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 그걸 줄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MLFMM 솔브 옵션이 정식으로 들어왔으니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SM 마찬가지로 이제 DC하고 AC 영역을 블렌딩하는 펑션이 항상 이슈였는데 이번에도 약간 더 개선이 있었고 특히 이게 트랜지션 타임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적인 속도도 개선이 있었다. 예. 특히 DC와 AC 영역의 트랜지션은 오래된 이슈인데 점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3D 오리지널 Q3에도 핀 그룹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게 특히 반도체 하시는 분은 늘 좀 있었으면 하는 기능일 텐데 왜냐면 그라운드, 파워핀 이런 건 여러 핀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소스 싱크를 달고 분석을 하거나 뭔가 묶어서 하거나 좀 귀차니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제 터미널을 핀 그룹을 할 수 있어서 한 방에 달 수가 있는 이퀴 포텐셜로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다리신 분 꽤 많았을 텐데 아마 반도체 RLGC 뽑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 아론 업데이트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는데요. 워낙 업데이트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세세한 기능들은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문의 주시거나 본사 앱을 방문하시거나 여러 가지 경로로 직접 문의를 주셔서 디테일한 가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